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2월 3일 두산중공업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 상승했고 코스닥 0.7% 상승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외국인이 조금 매수를 하면서 상승을 하다가 기관 매물이 쏟아지면서 중간에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막판에 조금 상승으로 올리는 모습이었고요. 사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증시가 강하게 다시 반등을 한다기보다는 불안불안하게 내렸다 올랐다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의 큰 이슈는 기아차 알죠? 네, 기아차가 애플카에 납품한다는 소식을 아직도 이제 계속 유효하게 작용을 하면서 그 시총이 큰 주식이 10% 이상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그렇게 끌어올린 것 같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은 크게 상승하지 못한 채로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주의를 하고 있고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하락 추세를 딛고 있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당부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이전처럼 계속 양봉 이후에 이렇게 계산 형식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한 번씩 이렇게 크게 차익 실현하는 구간이 나온다는 점, 그리고 차익 실현 구간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 증시의 추가 하락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애매하게 상승을 시켜놨고요. 특히 이제 거래량이 감소가 하면서 점점 증시의 상승분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조금은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하락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점일 수 있고요. 내일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계속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의 투자자를 보시면 네, 금액이 또 기간이 매도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꾸준히 들어오지 않고 하루하루 이렇게 반등만 해주고 꾸준히 매도 포지션을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로 유명한 연기금이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증시는 고점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연기금 매도가 주려면 증시가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야지 연기금과 같은 기간이 좀 들어올 것 같고요. 그때까지 계속 매도 포지션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이 네, 3일 연속 좀 샀지만 그래도 29일만큼 사진 않았고요. 다 합쳐봤자 8천억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7천억 정도? 네, 그 정도밖에 되지 않겠네요. 그래서 크게 매수를 하지 않은 채로 계속 주가만 끌어올리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 그 매도에 대해서는 또 개미가 증시를 받치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투자자를 보시면 개인만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작년 한 해 동안 코스피를 60조, 개인만 60조 순매수를 하고 그에 이어서 올해도 한 10조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0조, 80조 이렇게 매수를 하니까 이 증시를 받칠 수 있는 세력들이 이제 없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미쳤다고 이 고점에서 팔고 주식이 좀 내린다고 들어오겠습니까, 강하게? 그들의 이제 그들은 아주 길게, 네, 증시를 아주 길게 보는 패턴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내린다고 해서 쉽게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락 준비를 하고 계속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점이고요. 지금 이렇게 1400포인트에서 3200포인트까지 거의 2.5배가 올랐는데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장입니다, 이거는. 유동성에 의해서 그냥 과하게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좀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신규 진입하신 분들에게는 좀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쯤이면 이제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아서 그간 힘을 못 봤던 종목이 다시 한번 힘을 받아야 되는 그런 구간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크게 하락을 하고 나서는 반등이 그렇다 하지 못하게 찔끔찔끔 이제 점점 거래량이 줄면서 지금 21선을 결국은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락 추세를 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처럼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무작정 이제 이렇게 패턴을 디디면서 계속 내려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상승, 강한 상승 추세를 좀 꺾고 나서 횡보를 이어가든지 아니면 적당히 좀
900 초반 포인트나 아니면 800 후반 포인트까지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좀 더 계속 상승을 할지 아니면 조정을 받을지는 이 장이 기관과 외국인의 흐름에 따라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사실 글로벌 증시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공통적인 적이 있었죠. 그래서 대부분 정치도 좀 완화해서 진행을 했고요. 미중 무역 전쟁도 이제 좀 거의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 백신에 대해서만 좀 경쟁을 하고 있고 아주 평화로운 세계입니다, 지금. 근데 이런 정치적인 에너지들이 아주 모여 있거든요. 이제 중국과 미국도 서서히 이제 대만과 그리고 인도 차이나 반도, 네, 그 다음에 뭐 국경 지역 이렇게 해서 아주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모였을 때 한 번은 터져야 되는데 언제 터질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좀 제가 환율에 대해서, 이 증시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참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미국 환율이 이 증시가 계속 올라감에도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고점 부근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고 있고요. 원래는 주식이 내리면 환율이 올라가고 주식이 올라가면 환율이 내려가는 그런 순환이 좀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환율이 좀 떨어지면서 주가가 와장창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가가 이제 계속 올라가는데도 환율이 같이 올라간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돈이 워낙 시장에 많이 풀리다 보니 달러도 사고 주식도 사고 뭐 그런 세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달러와 사실은 주가는, 네, 한국의 증시는 반대입니다. 왜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한국 주식에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가치가. 그래서 외국인 자본 위주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달러가 올랐을 때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이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같이 올라갈 거든, 이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달러를 회수하게 되면 당연히, 이 신흥국으로부터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국채도 지금 1119원으로 꾸준히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박스권이 1,400원 정도, 네, 요 정도가 저점 지지였는데 코로나19로 해서 좀 많이 내리긴 했습니다. 근데 서서히 올라가는 점에서 이 기준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언제 어떻게 주식이 폭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두산중공업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11,900원이고요. 50원 올랐습니다. 답답하죠? 네. 저도 보면 볼수록 답답한 종목입니다. 근데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좀 하루를 보냈던 것 같고요. 일단은 요 쌍바닥 지점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했다가 올라갔다가 계속 반복을 하는 것 같고, 이번 주에 이제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2월 5일까지 두산 인프라코아 매각을 결정짓게 되는데요. 좀 더 계약이 미뤄질 수도 있고 계약이 성사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산 인프라코아 회사채 발행을 해서 회사채가 이제 2천억 이상, 1,500억이었나요? 1,500억이 이제 회사채 매수가 되고요. 매입이 되었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점, 그리고 DRCC 우발적인 그 채무, 네, 소송이 좀 잘 해결이 됐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아를 매각 인수를 현대중공업에서 포기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문제라고 보고 있고 2월 5일에는 웬만하면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설 전에 이번 주에 두산 인프라코아 매각을 성공해서 3조 자구안을 좀 달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재무 불확실성에 대해서 두산중공업이 계속 상승장에도 힘을 좀 못 쓰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 불확실성을 확실히 떨쳐버리고 난 이후에 좀 다시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풍력에너지, 가스터빈, 수소 에카플랜트 같은 수소 재생에너지 그룹의 그런 기술력으로 좀 재평가받는 그런 종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월봉상으로 계속 저점에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어제죠? 어제 제가 이제 요 최고 지점에서의 시가총액을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친절하게 또 주주님들께서 찾아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합계를 해보니까 한 16조에서 17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4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에 비해서 거의 4배 이상 시가총액이 높았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매출액도 이전처럼 많이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지금 재무 개선이 되지 않아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흑자 전환이 된다면 그리고 미래 산업에 대한 매출 발생이 계속 지속된다면 예전의 명성을 좀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기적으로 접근할 종목은 절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유상증자를 노리고 단기적으로 들어왔다가 좀 다시 빠져나왔다가 장기적으로 다시 재진입하려고 좀 전략을 세웠었는데 유상증자 이후 좀 가격이 올랐다가 생각보다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은 조금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상승할 것을 예상을 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뭐 이런 투자자, 단기적인 투자자 뭐 이런 거는 사실 트레이딩에 가깝습니다. 네, 일봉이나 투자자 이런 분석은 트레이딩에 가깝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걸 매일매일 확인하는 게 맞는데요. 사실 장기적인 투자 입장에서는 매일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두산중공업의 재무 개선 과정, 그리고 두산중공업의 기술력, 앞으로의 정책과 맞는지 이런 걸 좀 지켜보면서 진행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렇게 한번 보고 있고요. 오늘도 이렇게 투자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외국인이 들어왔고 사실 최근에 뭐 특이하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뭐 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씩 나가고 있긴 한데 뭐 크게 많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진 않고요. 전체적인 이 흐름을 보았을 때는 이미 요 13,000원 부근에서 지분을 많이 늘려놨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전에 초반에 초입기에 많이 올려 들어왔다가 그 절반 정도를 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세가 좀 멈추고 나서 불확실성이 좀 해결된다면 다시 한번 힘을 받아서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두산중공업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종합은 네, 공매도는 조금 줄었어요. 171만 주 정도고요. 네, 172만 주에서 좀 줄었고 이제는 뭐 크게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좀 급감해서 공매도가 감소를 하면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뭐 반가운 소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5월 2일까지 공매도 금지가 연장이 됩니다. 근데 원래 3월 15일까지였는데요. 만 2달 정도 네,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거의 연장이 안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3일부터 대형주부터 부분 재개가 될 거고요. 대형주 위주로 이제 공매도가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공매도는 언젠가는 풀려야 됐을 그런 네, 제도였긴 합니다. 폐지는 절대 못할 것 같고요. 그런 세력들이 많이 무기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인 증권사들이 공매도를 많이 쳐놔서 그 공매도를 폐지하게 되면 하면 막 외국인 증권사와 그런 관계도 좀 이상하게 되고 외국인 지분이 오히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그 제도 자체가 좀 한국 증시에서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너무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조금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네, 2달 연장이 되었는데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코스피 코스닥이 계속 좋지 않은 모습을 이루고 있는데 이 2달 가지고는 크게 반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한 번은 좀 조정을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공매도 금지도 곧 이제 5월 달에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전부터 조금 양념을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악재 한번 터지면 그냥 난리 나겠네요, 이제는. 네. 아무튼 네, 증시 얘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오늘 이제 두산중공업 공매도도 받고 네, 분기 보고서 오랜만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보느냐?
두산중공업이 이제는 이번 주에 두산인프라코암 매각을 하게 되면 3조 자구안을 달성하게 되죠. 그래서 뭐 9천억에 팔지, 8천억에 팔지, 1조에 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 가격 8천억에 팔아도 3조는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달성했을 때 두산중공업이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실적 발표일이 다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2월 8일, 2월 13일, 2월 14일 이렇게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 주는 말고 다음 주에 이제 목요일부터죠. 목요일부터 추석인데, 설인데요. 설 전후로 해서 좀 두산 중공업의 실적 발표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실적 발표 시에는 부채 비율 그리고 부채량에 대해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요. 두산중공업이 그간 제 가치를 받지 못했던 점은 이제 두산에 대한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이었고, 두산이 부채를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점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못했던 것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해상풍력 에너지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주가가 저점에 비해서 많이 상승했지만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제 손실을 멈추고 순이익으로 흑자 전환을 하게 된다면 확실히 주가는 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채를 좀 보려고 제가 이렇게 가져왔고요.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제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번 더 다뤄보려고 하고, 두산중공업은 사실은 단기 차익금을 좀 봐야 됩니다. 이게 두산중공업의 단기 차익금을 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네, 연결 재무제표를 보시면 여기 부채 중에 유동부채 그리고 매입 채무 단기 차입금이 나오는데, 단기 차입금이 이제 여기 6조 7천억 정도 있습니다. 이전 57기 말 58기 3분기 말이고요. 이거는 2020년 3분기까지 합쳐진 단기 차입금입니다. 그러니까 1년 내로 단기 차입금이라는 게 1년 내로 채무 상환을 해야 되는 금액이고요. 6조 7천억이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57기 말에서는 3조 7천억이었는데 거의 3조 정도 1년 만에 3조 정도 증가했죠. 그래서 이렇게 두산중공업의 우려가 계속되었던 점이고요. 이제는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유상증자로 인해서 1.2조, 1.3조를 확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차입금 이 상환을 하는데 다 갚았고요. 그리고 3조 자구안을 통해서 3조 확보를 하게 되면 이걸 또 단기 차입금 상환을 하는데 쓰일 것입니다. 그래서 총 이제 4.2조에서 4.3조 정도가 이 단기 차입금 상환에 해결이 될 거고요. 그래서 6조 7천억에서 4.2조 정도로 빠지면 2.5조 정도가 단기 차입금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단기 차입금으로 상환해야 될 금액은 2.5조로 낮아지게 되고 부채 비율 또한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두산중공업이 두산 퓨얼셀에 4천억 지분을 또 받았죠. 그래서 두산그룹에서 두산중공업으로 4천억 정도의 두산 퓨얼셀 지분을 증여를 했고요. 그래서 자본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부채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더 나빠질 곳이 없다.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상당히 많이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이제 재무 개선에 좀 신경을 쓰고 하반기부터는 완전히 신재생에너지로 테마를 딱 잡아서 본격적인 힘을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천천히 지켜보려고 하고요. 하락할 때마다 좀 매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하락이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 증시 하락도 같이 시황 매일매일 분석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 악화가 뭐 때문에 이루어졌죠? 처음에 두산건설 때문에. 두산건설발 재무 불확실성 때문에 두산그룹 자체가 이제 많이 힘들어지긴 했는데요. 두산건설 자체를 제가 재무제표를 좀 뽑아봤습니다. 45기 3분기 말에 보시면 부채 총계 자체가
아, 1조 5천억 정도입니다. 근데 1년 전에 1조 7천억이었고, 계속해서 이렇게 부채가 감소하는 점,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도 2천억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두산중공업 아래 이제 두산건설이 상장 폐지된 이후에 100% 이제 이 편입이 되었고요. 두산건설도 상당히 수주를 많이 하고 있고 재무 개선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이제 시간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주가가 단기간에 지금 반도체 이런 위주로 많이 움직이긴 하는데 결코 저평가될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 가치를 찾아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뭐 두산중공업을 기다리지 못하고 단기적인 수익을 원하신다 하시면 두산중공업을 들어오지 마시고 반도체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전에 이미 들어갔어야 되는 그런 것 같고요. 이제는 반도체도 사실 좀 꼭지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비교를 해서 좀 그렇지만 삼성전자도 계속 저점을 낮춰가면서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추세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오늘도 지수가 올랐음에도 애플카 이슈 때문에 올랐지 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강하게 오르지 못하는 점,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 투자자를 보았을 때는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또 따로 보이진 않았지만 대차 잔고가 사실 고점 부근에서부터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대차 잔고가 계속 감소하다가 이때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두산중공업 네 계속 지켜볼 거고요. 오늘 이제 두산건설과 두산중공업의 부채 비율 이런 거 좀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번 주에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이 확실시 되는지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네, 두산중공업 천천히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와 다음 주 설 전후로 해서 실적이 나올 거니까 그때까지만 좀 들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저도 조금 기대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